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GS의 교육연구회. 자, 오늘은 인공지능 플랫폼 활용하기 중,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첫 번째 시간, 챗 GP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수업 활용에서 유의점, 세 번째로는 챗 GPT 시작하기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챗 GPT 활용하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챗 GPT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챗 GPT는 인공지능 연구소인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으로 질문을 하면 사람이 쓴 것처럼 답변해주는 채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질문 외에도 여행 일정 짜기, 요리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장문 등 높은 수준의 창의적인 답변도 제공하여서 기존 단순 검색 서비스를 넘어 수많은 정보를 빠르고 정제된 표현으로 제공하는데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이라 그러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와 대화 패턴을 학습하여 사람과 유사한 대화를 생성하고 마치 사람처럼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Generative A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 GPT가 등장하면서 교육계에도 큰 작재가 되고 있으며 교육의 변화를 앞당기고 있는데요. 지식 전달이라든지 암기력을 요구하는 주입식 학습 체계를 벗어나고 챗 GPT의 윤리적 활용 및 역기능 예방 방안을 고민하며 디지털 역량 기반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융합 수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형 챗봇인 챗 GPT의 장점으로는 간단한 정보, 특정 주제,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질문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여서 사람과 같은 글쓰기 대화 능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 검색 결과보다는 사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생동감이 있고요. 간단한 회원가입으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회원가입을 할 때 13세 이상이면 무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챗 GPT의 단점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챗 GPT를 활용한 이런 수업에서 다양한 윤리적 역기능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표절 논란이라든지 데이터 편향성, 어느 쪽으로 딱 치우쳐 있는 거죠. 저작권, 정보 도용 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챗 GPT가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잘못된 답변 제공으로 인해서 신뢰성 논란이 있습니다. 즉, 답변의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21년까지의 정보만 학습되어 있어서 최신성이 좀 부족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생성형 AI, 챗 GPT와 리튼 같은 이런 AI들의 사용 약속을 갖다가 정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생성형 AI별로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르니 꼭 확인해야 됩니다. 캔바라든지 오토드로우, 크롬 뮤직랩 등은 전체 연령이 가능하지만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만 13세 이상, 챗 GPT는 만 18세 이상이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보호하며 생성형 AI로 만들어졌으면 꼭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고요. 편견이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이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등에 대해서 편견을 드러내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력적, 선정적인 콘텐츠를 만들지 않도록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챗 GPT에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챗 GPT라고 검색창에 이렇게 타이핑을 치셔서 맨 상단에 노출되는 화면으로 입장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이트가 화면 상단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영상 하단에 보면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고 주소창에 쳐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장을 해볼게요. 챗 GP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인업,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누르시고요. 구글 계정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 또는 애플 계정으로도 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이메일을 넣게 돼 있는데요. 자, 이 이메일을 입력하면 나중에 인증 코드가 나옵니다. 그 인증 코드를 입력하여야지 네, 회원가입이 완료가 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만 13세 미만 학생들은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계정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화면이 표시되는데요. GPT 3.5 버전과 GPT 4 버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GPT 4 버전은 좀 더 이제 빠른 이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 보시면 좀 더 이제 진보된 그런 데이터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20 정도 이렇게 지불을 하여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GPT 3.5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때까지 검색했던 것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로 이제 메뉴들을 갖다가 살펴보시면요. 주 메뉴들은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대화를 갖다가 입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를 갖다가 입력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글로 질문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다양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 유형이 보시면 첫 번째 정답이 있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야? 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죠. 이렇게 정답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준 질문에서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는데요. 서울이라고 이제 대답을 했죠. 그러면 서울에 대해 소개해줘. 자, 그러면 서울에 대한 이제 설명을 갖다가 이렇게 GPT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해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부엌에 파스타면이 아니고 밥과 김치와 햄이 있어. 어떤 요리를 만들면 좋을지 알려줘.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답이 없는 질문이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 챗GPT가 추천하는 요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질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위해 격려의 쪽지를 써줘라고 했습니다. 자, 창의성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쪽지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질문 유형들. 첫 번째 정답이 있는 것, 그리고 정답이 있으면 이제 추가로 해서 질문을 하는 방법. 기존 질문에 추가죠. 그럼 세 번째가 정답이 없는 질문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갖다가 챗GPT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챗GPT는 미국에서 만든 이제 대화형 AI 챗봇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질문했을 때 영어보다는 다소 느리게 이제 답변을 하고 정확성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팝하고라든지 구글 번역기를 활용해서 한국어를 갖다가 영어로 번역한 후 영어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좋은데요. 자,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역을 활용할 때는 구글 번역을 활용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 진 학생을 위로하는 글을 써줘. 자,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복사를 하셔서 이걸 복사를 하셔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제너레이팅이 되고 있죠. 한글보다 빠르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시 또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자, 번역을 할 때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한국어로 번역을 갖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영어로 했을 때, 이 챗 GPT가 좀 더 이제 빠르게 이제, 이렇게 대화를 작성을 갖다가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챗 GPT에서 원하는 답변을 알기 위해서, 자, 올바르게 질문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맛있는 음식을 알려줘라고 했습니다. 큰 개념이죠. 자, 아주 큰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어떤 걸 추천해야 할지 사실은 조금 버퍼링이라고 그러죠. 네,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양파, 햄, 그리고 김치로 만들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알려줘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면 요리 과정까지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활용을 하실 때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챗 GPT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우리가 18세 이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이제 활용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께서 대표로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 GPT를 수업에 적용해 볼 교과는 사회교과이고요. 단어는 상현 1학기 2단원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소단원이 되겠죠. 자,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알아보는 본 수업 단원에서 챗 GP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인물을 알아보는 수업인데요. 지역에는 여러 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 많은데요.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갖다가 챗 GPT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도서관에서 자료 찾기,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현장 답사하기를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챗 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메시지에다가 대한민국 부산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알려줘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부산 출신의 대한민국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이 명확한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부산 출신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인물들 중에 부산 출신인지 아닌지 한 번 더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부산 광역시 출신의 역사적 자,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 인물들이 실제로 이제 부산 출신인지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역사적 인물인지 아닌지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단원에서는 역사적 인물이지만 현대의 인물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챗GPT의 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검색을 할 때 꼭 이 자료들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거 하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윤봉길이라든지 박태준, 그다음에 김광수, 자, 이런 인물들을 한 번 더 검색을 해서 부산 출신의 역사적 인물인지 검증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챗 GPT를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